2021 러시안 그랑프리가 끝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레이스의 마지막 10바퀴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한 명의 맥라렌 팬으로서 오늘은 랜도 노리스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나무 위키나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한 드라이버 커리어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가 아닌 노리스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들려준 에피소드들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일일이 모든 것을 팩트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안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톰 클락슨과의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던 노리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밥, 과카몰리, 닭고기가 들어간 랩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이지만 시즌 중에는 트레이너가 정해준 식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어야 하고 그 당시에는 싫을 수가 있어도 나중에 랩을 먹을 때 더 큰 만족감을 주기에 식단을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F1 드라이버로서의 컨디셔닝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프시즌에 트레이닝을 하고 육체적인 준비를 하더라도 막상 테스팅 첫날이 끝나면 그 누구도 목이 성치 않다. 차에서 느끼는 압력은 단순히 트레이너가 내 목을 잡아당긴다거나 운동을 하는 것으로 똑같이 느낄 수가 없다. 시트 포지션에 고정된 상태로 온몸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는 것이랑은 다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첫 번째 시즌보다는 점점 육체적으로 F1에 적응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구입한 자신의 집을 예로 들면서 청소에 대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청소를 그리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시작하면 완벽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다. 갑자기 저녁에 삐를 받아 청소를 시작하고 새벽 4시까지 한 적도 있다. 이만큼 했으면 내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멈출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했고, 이런 성격이 레이싱 드라이버로서도 성공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는 노리스의 성격은 오프시즌 중 게임을 48시간 동안 잠도 안 하고 했던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 아침을 대충 먹고 컴퓨터를 킨 다음 게임을 시작하고 몇 시간 뒤 점심을 먹고 다시 저녁 9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쉬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게임을 한다. 그리고 다시 아침을 먹고 쉬지 않고 자정까지 게임을 한 적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놀러나가 새벽 5시까지 술을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난 그런 것보다 게임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더 즐거울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잘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픽 디자인에는 관심이 많다고 했고, 한 번은 다른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처럼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의류와 폰 케이스를 팔고 싶었고 한 웹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을 제작하고 팔기 시작했지만 바로 몇 시간 뒤 맥라렌에게서 자신들과의 계약에 위반되는 행동이기에 그만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톰 클락슨이 루이스 해밀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냐라고 따져보지 그랬냐라는 말에 노리스는 나는 아직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룬 게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그 당시 F1 드라이버였던 페스터 말도나도의 사촌인 마뉴엘 말도나도였고, 둘이서는 레이싱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유러피안 챔피언십과 세계 카팅 챔피언십에 참가하고 있었던 노리스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카팅 챔피언십은 수요일, 목요일 테스팅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레이스가 열리는 스케줄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스케줄을 생각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12살, 13살 때부터 참가했고 나보다 훨씬 더 일찍 9살, 10살 때부터 이런 챔피언십을 참가하고 있던 드라이버들도 있었다. 덕분에 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추억들이 없고 학교를 그만두면서 친구들과의 연락도 대부분 끊어졌다. 하지만 난 내 레이싱 커리어를 그 무엇과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어린 시절 노리스의 우상은 모터GP 라이더인 발렌티노 로시였습니다. 몇 년 전 실버스톤에서 실제로 로시를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 노리스는 이미 어느 정도 철이 든 이후에 내 어린 시절 우상을 만났기에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거나 떨리지는 않았다. 만나서 처음 했던 말은 How are you doing? 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터GP 시즌이 끝나면 로시와 함께 내구 레이스에 참가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 야마하 모터크로스 바이크를 선물 받은 노리스는 바이크를 매우 좋아했으나 6살 때 점프를 뛰다가 사고가 났고 바이크에 깔리는 사고 이후 겁이 나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아빠가 랜도와 형인 올리를 데리고 영국 카팅 챔피언십을 보러 갔을 때 카팅에 흥미가 생겼고 7살 때 생일 선물로 밤비노 카트를 받으면서 레이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큰 형이 먼저 스포츠를 시작하고 동생이 따라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랜도가 먼저 카팅을 시작하고 나중에 형인 올리가 따라서 시작했다고 노리스는 말했습니다. 카팅 커리어 초반에는 형이 나보다 훨씬 더 빨랐다. 우린 조지 러셀과 카팅을 하면서 만났고 그 당시 러셀은 모두의 우상이었다. 러셀은 엄청나게 빨랐고 매우 멋있었다. 그와 같은 레이스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에게 추월당하는 것마저도 아주 흥분되는 일이었다. 형은 러셀과 경쟁을 할 정도로 빨랐지만 키가 182가 넘을 정도로 컸고 카팅에서 키가 큰 건 매우 불리하다.
형은 카팅의 사교적인 면을 매우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고 진짜 카 레이싱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흥미를 잃고 레이싱을 그만두었다. 난 14살 때쯤 진지하게 레이싱 드라이버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카팅 시절부터 러셀과 친했냐라는 질문에 노리스는 러셀은 우리가 동경하는 드라이버였다. 매번 레이스를 우승하는 그가 15등 싸움을 하고 있는 나와 친해지고 싶어 했겠는가. 카팅 커리어가 끝나갈 무렵 같이 유러피안 챔피언십과 세계 카팅 챔피언십에 참가하면서 친해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F1에서 가장 친한 드라이버들은 어렸을 때부터 커리어를 함께 해온 러셀과 알렉산더 알본, 팀메이트였던 카를로스 사인즈, 그리고 심레이싱을 하면서 친해진 맥스 베르스타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르스타펜과는 레드라인이라는 심레이싱 팀에서 팀메이트로 버추얼 내구 레이스에 같이 참가하면서 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노리스는 사인즈가 자신의 팀메이트가 되기 전 몇 년간 지켜봤던 모습과 팀메이트가 되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서 놀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맥라렌에서는 우리 둘 다 원래의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팀들은 그렇지가 않다. 레드불에 소속된 드라이버들은 늘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제나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포뮬러 르노 카테고리 시절 레드불의 헬무트 마르코와 만났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2016년 모나코에서 폴을 따내고 내 매니저가 레드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F1의 패독으로 레드불의 모터홈에 초대받아 마르코를 만나러 갔고 아마 그는 나를 가볍게 알아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마르코가 갑자기 혹시 포뮬러 르노의 차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400kg, 426kg라고 하면서 지어내려고 했지만 결국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르코는 맥스 베르스타펜이라면 정확히 알고 있을 텐데 맥스는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라는 말을 했고 난 그 이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에게서 오퍼를 받지 못했지만 노리스의 매니저는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커리어 초반부터 파악했고 너무 섣불리 어느 팀의 주니어 프로그램에 소속되는 것을 일부러 막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F3, F2를 거치면서 또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이었기에 레드불 같은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얽매이는 것을 피한 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더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SNS 활동과 트위치 스트리밍을 활발하게 하는 노리스는 악플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악플을 다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내 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악플을 다는 것은 참기 힘들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난 다른 드라이버들과 다르게 내 개인적인 생활이나 웃긴 밈이나 농담을 포스팅하면서 팬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 그렇다고 내가 내 본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내가 퀄리파잉이나 레이스에서 실수를 하면 레이싱 말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저런 실수를 했다라고 비난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드라이버들처럼 레이스나 트레이닝에 관련된 포스팅을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F1 드라이버들과는 많이 다른 캐릭터를 가진 노리스가 남은 이번 시즌과 레귤레이션이 바뀌는 다음 시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